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저자를 만나보는 책터뷰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미듬 기자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국내 대표적인 인터뷰어십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숱한 화제를 낳은 인터스텔라 인터뷰 시리즈를 이어오며 국내외 석학들의 통찰을 전해오신 분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운 언어를 발견해서 연결하는 연결자란 뜻의 마인드 커넥터라고도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나태주의 행복 수업이란 책을 내신 김지수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랑을 담아 이름을 부르며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게 행복이라는 내용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이름을 좀 불러드렸는데 어떻게 좀 친근하게 느끼셨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서미듬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풀꽃인 나태주 선생님과 함께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나태주 선생님과 예전에 인터스텔라 인터뷰도 함께 하신 걸로 아는데 네. 또 이번에는 어떤 인연으로 또 책을 내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때 인터스텔라에서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라는 시집을 내신 나태주 쌤을 만났을 때 서로 굉장히 마음속으로 깊이 통하는구나, 음, 주파수가 맞는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공주의 네네. 분위기가 너무 평화의 도시, 정말 공주들의 도시 아, 같았어요. 예. 그래서 '아, 이 이야기가 좀 네, 더 길게 이어져도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선생님과 함께 합의맞아 아, 기분 좋게 약속을 하고 네, 책을 내게 그러셨군요. 됐어요. 아, 그러면 직접 공주로 내려가셔서 나태주 선생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화 나눈 것들을 책에 담으신 건가요? 네네. 그렇죠. 네. 음, 제가 공주로 매주 이번에는 월요일 날 찾아갔어요. 네. 음, 예.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독립을 했기 때문에 네,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네네. 예. 직장인에게는 월요일이 많이 힘들지만 네네. 저는 인제 뭔가 그것을 좀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 공주를 향한 여행을 통해서 느끼고 싶어서 가서 만나 뵀고요. 또 네. 나태우 선생님이 서울로 저를 보러 오시기도 하고 함께 음, 그 이어령 길을 걷기도 하고 아, 그러면서 수많은 길을 걷고 네네. 나눴던 대화들을 기록했어요. 네네. 저 이 책 받아보고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좀 네. 예쁘게 또 마음 편하게 디자인된 첫 장을 남김에 이제 저자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네. 이제 작가님 소개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스스로 자부하는 가장 큰 탤런트는 정직과 의존성이다. 이게 정직은 얼핏 이해가 가는데 의존성은 좀 아리송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떤 네네. 의미로 적으셨을까요? 저는 의존성이 저를 설명하는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네. 제가 굉장히 허당이에요. 아, 네. 그런가요? 허당이고 겁도 많고 어. 또 뭐 커리어도 그렇고 인생사 살아오면서 너무 뭐랄까 구덩이에 많이 빠졌어. 음. 어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네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냥 쓰러져 있지 않고 네네.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아. 많이 손을 벌렸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네네. 네. 저의 의존성이 네네. 다리가 된 건데 그 의존한다는 것은 타인을 믿는다는 아, 거잖아요. 그쵸. 네. 믿고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것. 그게 인제 저의 인터뷰어의 굉장히 큰 음. 기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지혜자들에게 어 맞아요.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걸 통해서 제가 스스로를 구원하고 또 그 이야기를 독자들이 읽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된 거죠. 음. 아. 의존이 엄청난 저의 커리어의 동력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예전에 인터스텔라 인터뷰 하신 거 보면 정말 네. 그 인터뷰한테 전적으로 기대서 궁금한 음. 것들 또 여러 가지 통찰들을 길러내시는 것들이 어떤 네. 그런 밑바탕에 좀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음. 저의 의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조어 만들어내는 걸 스스로 좋아하는데 네네. 의존가. 나는 나의 아. 정체성은 의존가다. 예. 아. 그럼 마인즈 커넥터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네. 작가님을 소개하는 말이 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의존가라고 하면 이제 제가 마인즈 커넥터라고 하면 그렇게 정체성을 잡고 사람들도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더 네네. 나은 언어로 세상을 연결하자 우리가. 네. 의존가도 사람들이 다 좀 의존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타인을 믿고 타인에게 이렇게 딱 그 손잡이가 되어 주잖아요. 그쵸, 예. 그쵸. 다정하게. 맞아요. 예. 의존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쉽게 손 내밀 음. 수 있고, 어.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된다면 너무 좋을 텐데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어떤 약점의 꼭지점들이 음, 이어지고 이게 인제 새로운 살만한 신대륙들이 나오지 않을까 음, 싶어요. 사실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또 일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책에서 보니까 나태주 선생님과 작가님을 태주와 지수로 약간 3인칭 시점으로 서술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런 서술 기법이 이렇게 마치 두 분이 앞에 나란히 걸어가시는데 제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두 분의 어 대화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참신하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네네. 내용 구성이나 서술 방식에서도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고민이 많았어요. 네. 이거 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고 음, 이렇게 태주와 지수라는 사실 나태주 선생님이 연세가 80이 예, 넘으셨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런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너무 높게 칭하기보다는 태주 네 저도 그냥 아, 지수 맞아요. 이렇게 칭하면서 약간 동화적인 친밀감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사람 대 사람 같죠. 예. 네. 그렇게 이렇게 독자들도 느끼길 바랐고요. 이 음, 책 자체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쓰여지긴 했지만 우정의 동화가 되기를 바랐거든요. 음, 네. 그러, 그래서 그래서 이 톤앤 매너를 잡을 때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음, 그리고 긴긴 밤이란 동화를 제가 톤앤 매너로 잡았어요. 그래서 어린 음, 왕자와 비행사 사이의 네네. 어떤 이야기, 대화 그리고 긴긴 밤에 나오는 코뿔소와 코뿔소 음, 노든과 치쿠라는 펭귄 사이에 맞아요. 일어나는 우정과 예, 대화 그리고 네네. 막 그 여행길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느낌이 어, 떠오르길 바라서 맞아요.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시 예. 어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태주 시인은 국민 시인이시잖아요. 네네.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칭송을 받지만 이 나태주 시인도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본인의 인생사의 연약함들과 네네.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부끄러운 것들과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맞아요. 하시잖아요. 예. 네. 그리고 저 또한 그러했고 네. 네. 그렇게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저자세인 약하고 저자세인 두 사람 네네. 네 시선에서 인제 독자들도 '아 음, 나랑 비슷하구나.' 네. 음, 그런 것들 그런 친밀감이 좀 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 그런 시선을 써 봤어요. 그러면 예전에 인터스텔라 인터뷰할 때는 그때도 뭐 긴 시간 좀 인터뷰를 하셨겠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그 매주 월요일마다 일정 기간 동안 찾아가면서 예전보다 네. 긴 시간을 함께 호흡하시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셨던 거잖아요. 그만큼 네네. 나태주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기존에 네. 갖고 계셨던 생각이랑 또 이번에 그 만나면서 느끼셨던 생각이랑 좀 일치하셨나요? 나태주 선생님은 좀 어떤 느낌의 어른이라고 느끼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나태주 선생님의 시 그 너무 유명한 풀꽃이란 시가 있잖아요. 네.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참 쉬운 시인데 너무 엄청나게 깊은 시잖아요. 맞아요. 곱씹게 되죠. 네. 네. 그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나태주 선생님한테는 '아 시가 너무 쉽지 않나? 시는 쪼끔 더 어렵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예. 음. 그런 선입관이 좀 있었었는데 나태주 네네. 선생님을 만나 보면서 '아 이분은 그냥 삶 자체가 시가 아. 되신 분이구나.' 네. 네. 사람이 언어로 육화가 되면 이런 네. 모습이 되겠구나. 이게 정말 음. 이분 자체가 걸어 다니는 시라고 저는 아. 느꼈어요. 네. 너무 그럼 극찬이네요. 네네. 그냥 그리고 굉장히 노인이신데 너무 귀여우세요. 음.
예, 항상 정원사로 항상 풀꽃문학관에 방문하면 늘 녹모를 쓰고 약간 네. 고무신 같은 거 신고 막 네네. 물 호수를 막 뿌리면서 맞아요. 예. 네, 인사하고 정겹게 맞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 웃는 얼굴로. 네네.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행동이 재빠르세요. 아, 그러세요? 재빠르셔 가지고 네. 뭔가 우리가 가야 할 곳 일정들 이렇게 아주 꼭 먹여 주고 싶은 좋은 식당 아, 이런 것도 막 빨리 예약하시고 또 밥을 먹고 나오면 네네. 또 막 어딘가로 달려가셔 가지고 아, 공주 밤 같은 거 막 가득가득 사 가지고 오시고 맞아요. 책 내용에 보면 중간중간 그렇게 사라지셨다면서요. 네. 예. 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분 나태주 자체가 시구나. 그 음, 나태주의 어떤 시다움을 음, 이 책에서 함께 네 느낄 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또 이효령 선생님을 인터뷰도 하셨었고, 이번 네. 책에서도 이효령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간혹 나오는데요. 네. 이제 두 어른을 어떻게 보면 만나보신 건데, 이제 네. 두 어른이 이제 차가운 지성과 따뜻한 감성의 배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온도를 품어내셨을 것 같은데, 네. 또 어떻게 느끼셨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효령 선생님이 정말 생각의 스승이고 나태주 선생님은 느낌의 아버지 같은 아, 분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의 구절에 이렇게 쓴 게 있는데 좀 읽어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이효령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동작이 컸고 나태주는 희극 배우처럼 표정이 변화무쌍했다. 이효령의 눈은 예지로 번뜩였고 나태주의 눈은 물기로 촉촉했다. 이효령은 음, 평생토록 죽음과 나와 우주를 탐구한 넉넉한 에고이스트였고 나태주는 평생 너와 꽃과 사랑에 몰두한 로맨티스트였다. 이효령은 진선미의 높은 언어를 나태주는 의식주의 생활 언어를 사용했으나 둘 다 영성을 통과하는 은유의 달인이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충청도 사람이었고 유머가 풍부했고 키가 작았고 무엇보다 남겨질 후대를 지극히 사랑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음, 저는 이 두 분이 유원 씨처럼 쓴 게 이 두 분의 다름을 정말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이 이어령 선생님의 그 유고시집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있을까에서 인제 서문을 이렇게 쓰셨어요. 음, "내 내가 간 길을 내가 간다. 그곳은 아마 너도 나도 모르는 영혼의 길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게 인제 먼저 간 음, 따님에게 쓰는 그런 편지인데 나태주 네네. 선생님은 유언 시를 또 이렇게 쓰셨어요. "아들아 딸아 지구라는 별에서 너희들 애비로 만난 행운을 사랑한다. 음, 아들아 이후에도 애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부탁한다. 딸아 네가 나서서 애비의 글이나 인생을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의 음, 작품은 내가 있을 때도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내가 지상에 사라진 뒤에도 나의 것이 아니다. 부디 너희들도 아름다운 지구에서의 날들 잘 지내다 돌아가기를 바란다. 이 다음에 다시 만날지는 나도 잘 모르겠구나." 이렇게 쓰시거든요. 예. 이것을 보면 두 분이 얼마나 다른지 네. 다르면서도 그 큰 어른이라는 게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여실하게 느껴지네요. 예. 네. 예. 저한테 그랬어요. 한 분은 너무나 큰 스승이었고 한 네네. 분은 너무나 따뜻한 아버지였고.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두 어른을 만나보실 수 있는 작가님이 또 부럽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책에 잘 담아서 전달해 주셔서 독자로서도 굉장히 좀 뜻깊고 좀 배움이 있는 어떤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네. 한 가지는 책에 보면 나태주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또 작가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 지친 서울 사람 지수,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열심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성장 동력이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너무 네. 오래 달리다 보면 또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이 지치셨던 것도 같은데, 조금 네. 그런 점이 있으셨던 건가요? 너무 달리다 지쳤죠. 예. 정말 번아웃이 왔었죠. 음, 네. 저는 너무 잘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예. 너무 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못하면 내가 무능하게 되는 것이고 무능하면 배제당하고 그러면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그 원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 너무 스스로를 좀 자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음. 네. 아, 동력이 아주 그냥 나가 버리더라고. 아니 그러면 혹시 이번 어. 책을 만드시면서도 네. 정말 진짜 한번 잘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죠. 아, 네. 작가라면 다. 예. 근데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항상 좀 너무 네. 힘들게 느껴지시진 않으셨어요? 그러지는 다행히 않았던 것이 나태주 선생님이 간간히 전화와 문자를 계속 보내주셨어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냥 당신이 김준 선생이 이 글을 쓰는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 네. 너무 거창하게 꾸밀 것도 없고 우리가 갔었던 루치아의 뜰이나 아니면 어느 밥집이나 어느 시장통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작고 예쁘게 그리는 그런 마음 정도로 가자. 그렇게 많이 음, 다독여 주셨어요. 그런 부분이 참, 그런 따뜻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네. 네, 따뜻하게 왜냐면 느껴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너무 잘하려고 스스로 빠질 때가 많잖아요. 그쵸, 예. 네. 나태주 선생님도 저랑 전화하시면서 또 그런 에피소드도 말씀하시더라고. 음, 본인도 좀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있어서 무리하게 강행을 했더니 음, 강연장에서 약간 횡설설하는 음, 모습에 스스로 당황했는데 청중이 손을 들어서 "아니 나태주 시인님은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면서 왜 본인은 그렇게 애를 쓰시냐." 아, 네. 그랬다면서 우리가 음, 모두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서로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이야기해 주고 이런 것 자체가 되게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혹시 그거 말고도 네. 한 가지 정도 또 뭐 이렇게 어떤 어 통찰을 얻으셨다거나 조금 깨달음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으셨을까요? 이, 많죠. 네. 한 가지 여기 정도 뭐 집어주실 수 있으세요? "비참한 가운데 명랑한 것이다. 산다는 건." 네. 이런 말도 음, 그러니까 인생이 사실은 그 행복이 목표가 될 수도 없고 매 음, 순간 행복할 수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난인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명랑한 것을 찾는다는 그 한 줄에 한 번씩 이렇게 던져주는 말씀이 되게 음, 이렇게 밧줄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네. "안 예쁜데 예쁜 너." 이렇게 칭해 아, 주는 거. 예. 그리고 아, "예쁘게 보아야만 예뻐진다." 네네. 그런 말씀이라든지 그런 맞아요. 것들이 되게 큰 힘이 되고 그 아, 억지로 하라라는 어, 말도 어. 억지로 전 해라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뭐든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음, 시도 억지로 쓰는 것이고 네네. 네. 행복도 억지로라도 행복해야 한다. 아, 왜냐면 우리의 디폴트가 네네. 사실 게으름이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다 안 하고 싶어 하고 네네. 그러니까 남한테 잘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계속 아, 노력하다 보면 네네. 마치 어 기소불력 물시어인처럼 남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 아, 네네. 그것만이라도 그거라도 이제 억지로 하다 보면 더 좋아진다. 그런 아, 것처럼 다 모든 게 다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은데 일찍 일어나고 네. 음, 한 줄 쓰기 힘든데 또 한 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 삶이 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억지로라도 한다. 그쵸. 내가 너무 잘나서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억지로라도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는구나. 네네. 그런 것에 되게 희망을 느꼈죠. 아,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란 말과 좀 반대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너무라는 말을 좀 걷어내고 해야 할 네. 것에는 응당 조금 억지를 부릴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 같이 맥이 통하네요. 네. 음, 그, 네. 네. 그럼 책 지난, 읽으면 네. 네, 또 내밀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작가님께서 좀 많이 적어주셨어요. 네네. 나태주 작가님과의 대화 일화를 적으시면서 이제 작가님 본인의 어린 시절 결혼 생활 등을 좀 적어 주셨는데요. 이제 네. 흔히 글을 쓸 때 자신을 얼마큼 드러낼 것인가 또 얼마큼 솔직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 네네. 점에서 이번 책을 내시면서는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도 같은데, 많이 고민이 있었죠. 아, 네. 그게 굉장히 큰 챌린지였었죠. 근데 이 책에서는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내야 진정성이 생긴다고 생각했고, 독자에게 가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네, 저의 뭐 힘든 어린 시절, 유년의 시절이라든지 음, 청소년기, 그리고 네네, 뭐, 네, 결혼 생활이 지속되지 못한 어떤 그런 음, 제 어떤 힘든 내면적인, 네, 음, 어, 그런 환경들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네, 근데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는데, 네네네. 네, 근데, 더 솔직할수록, 네, 더 용기 있어지는 것 같아요. 아, 다만, 자기를 이제 드러낼수록이요. 예. 네, 그런 것을 쓸 때, 이제, 제3자에게 피해나 상처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충분히 조심하는 가운데, 네네.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약점을 드러낼 때, 음, 네, 세상이 좀 더 다정해지지 않나? 맞아요. 그, 네, 그런 의도를 갖고, 네, 맞아요. 네, 약점을 충분히 드러내고 그게 또 네, 안전하게 용납되는 어, 경험들이 있을 때 네. 예, 충분히 그렇게 해도 안전한 사회가 될 것 괜찮다라는 같아요. 것을 좀 보여주고 아, 싶었고, 그래서 용기를 내고 했죠. 네. 아 내 맞아요. 생각만큼 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막,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더라고요. 아, 근데 책 자체 분위기가 너무나 네. 이제 힐링적인 분위기고 그 안에서 음, 이제 자기 고백적으로 해주시는 분위기도 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읽혔고 또 네. 아픔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걸 좀 잘 이겨내고 극복하시는 것 같아서 또 네. 다른 네. 사람에게도 그게 또 이제 여러 예, 다양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걸로 사람들이 예, 잘 맞아요.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너무 저희 힐링되게 읽었고요. 예, 네. 책을 읽고 나서 저도 나태주 선생님 또 작가님의 그 대화에 그러니까 푸른 숲속길을 같이 걸으면서 여러 가지 네네. 배경이 좋은 길을 걸으면서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걸 계속 뒤에 들으면서 걸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책장을 네. 덮으면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길 바랬어요. 네. 굉장히 좀 안온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은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책 속에 네. 제가 재밌는 글귀를 하나 봤는데 네. 영화 싱글인 서울에 나오는 글귀였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음. 작가들은 자기가 책을 내면 세상이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정작 책이 나오면 깜짝 놀라는 사람은 작가 자신이야. 왜? 책이 너무 안 팔려서. 이런 내용을 좀 적어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막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예, 네네. 작가님은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네. 저도 똑같이 느끼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네. 처음은 그 출판사 사장님이 책을 너무 많이 찍어서 깜짝 놀랐고요. 아, 이게 또 나트주 네. 선생님과 그 작가님, 김유수 작가님의 어떤 내용별로도 좀 있으니까. 예, 그런 기대감. 네네. 네. 그래서 많이 찍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네, 또 그렇게 생각만큼 또 확 팔리지 않아서 또 깜짝 놀라고 있고요. 네, 근데 모든 작가들은 진짜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읽어보신 분들이, 예, 그, 너무 잘하려다 지친 서울 사람 지수, 이거 자체에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고, 맞아요. 함께, 네네. 네, 네, 읽으면서, 너무 힐링 동화로 위로를 네네. 많이 받았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고 계셔서, 음, 네, 앞으로 오래오래
예, 동행하는 그런 책으로 남을 수 있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너무 빨리 너무 잘 팔리는 책이라기보다 음, 오래오래 음.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주는 책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작가님은 네, 그래도 오늘 나와주셔서 이렇게 네,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모시겠고요. 오늘 네. 청취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서미듬 기자가 진행하는 책 라디오 프로그램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들어주시고요. 나태주의 행복 수업도 사랑해 주시고, 비참한 가운데 명랑한 게 인생이지만, 그리고 많이, 웃으면서 그렇게, 네, 이 봄과 여름을 지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지수 작가님과 함께 책 나태주의 행복 수업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책에서 나태주 선생님은 마지막 만남을 마치고 서울로 향하는 김지수 작가님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라고요. 이때 김지수 작가님은 이렇게 마음으로 답합니다. 진실로 내가 신이라고 가정해도 당신의 핏값으로 구한 당신의 피조물이 고작 밥값을 걱정하며 한평생 애쓰다 죽는 걸 바라지는 않을 것 같다고요. 우리 모두 밥값 버는 차원을 넘어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